예, 예, 아주 겨울 날씨가 매우 아주 춥습니다. 저도 그 서재에 올라와서 또 미루어 두었던 그 내용을 또 동영상을 몇 개 올리고자 해서 이렇게 올려왔는데요. 오늘은 2022년 12월 20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27일이고요. 제가 그동안에 자그만치 그건 한 6년 동안에 제가 그 태고사를 재발견이라는 책을 그 카카오 환단 원류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편집을 하고 해서 책을 내었죠. 여기 지금 태고사의 재발견이라고 몸통 이문화 부록 태고사의 재발견 이런 그 옛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어릴 때 국민학교라 그랬죠. 그때 그 이 전과 같은 형태로 A4 용지에 제가 ISBM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고 부족했죠. 이거는 그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그 상고사의 재발견이라는 그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역사학자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의 환단 원류사 또 환단 강론이 있죠. 또 제임스 처치워드가 썼던 사라진 무제국, 잃어버린 제국 이런 그 책을 바탕으로 하면서 제가 태고사의 새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새발견이라는 말은 이름이 같지 않습니까? 상고사의 새발견, 태고사의 새발견. 그래서 이 일은 누군가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고 또 문화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제가 골장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뛰어들었죠. 그래서 자그만치 지금 동안 근 5, 6년 동안에 근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아마 글을 적고 또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편집해서 책도 만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제 그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기계에만 플랫폼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에만 플랫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한국사 역사에도 플랫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역사의 플랫폼을 만들었다는데 약간의 그 즐거움과 자부심이 있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7%가 이게 범어이기 때문에 실담을 하고요. 또 북방 실담이라고도 하고 산스크리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7%가 이제 산스크리트고 3%가 팔리어죠. 여기 산스크리트 사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영국 옥스퍼드 산스크리트 딕셔너리는 저의 그 지식과 학문의 범위 바뀌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죠. 영어가 부족하니까요. 그렇지만 아주 영어에 아주 능통하시고 한자에 능통하신 또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고에도 밝으시는 분이시죠. 그러시기 때문에 이 율곤이 윤재 선생님이나 공우 강산 박사님은 우리 한국의 학문을 이은 징검다리와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한말에 그 해강 최한기 분이 계셨죠. 그래서 최해강 분이 대학자이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인정이라는 책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책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쳐 최남선이라든지 이광수라든지 이런 훌륭한 또 뭐 최현배, 그다음에 양주동 이런 또 훌륭한 학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저는 그러나 그분들이 가지고 온 그런 일부는 또 그 일제에 또 이렇게 부역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학문 체계를 제대로 체계를 세워 놓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찰나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또 남북이 분단되면서 또 냉전 체제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매우 또 그 치열한 정치적 도전을 겪으면서 또 바로 또 산업화를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 사회 풍토가 첫째는 돈 벌고 둘째는 이제 출세하고요. 출세가 권력이죠. 권력을 잡고 세 번째는 이제 명예를 잡는다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이와 윤석열이와 그 다음에 김건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예, 돈과 권력과 명예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그 권력은 봄 여름날에 떨어지는 소나기의 물거품과 같은 것이고요. 돈이라는 것은 3대를 넘기기 어렵습니다. 예, 또 부정한 부도덕한 돈으로 초콜릿을 먹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집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가짜 박사기를 받고 남을 덩치고 남을 조작하고 남을 뭐냐면 범죄를 조작하고 했던 이런 조작 검사들이 받아먹은 그 떡고물 같은 돈은 또 명예는 아주 먼 훗날 되돌아보면 이 한국의 역사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아주 지나가는 하나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허접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치산책 92번째 4차 산업혁명 특강 세 번째 강의로서 우리 두 번째 강의로서 정치산책 91번째 강의로서 91번째 강의로서 4차 산업혁명 특강 두 번째, 이 한국의 이 앞으로 정치 모델은 내각제는 이 가야 문화권에서 연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문화권을 복원해야 되는 이유는 한국의 민주화를 복원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야 연명체는 고조선의 부족 연명체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준 우리 고대사의 내각제 연방의 한 단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고대사에서 연방제 내각제 형태의 모형이 바로 고조선이고요. 이 고조선의 부족 연명체 형태가 바로 이 가야 문화권에서 마지막 우리가 보여줬다가 앞으로 우리가 이 내각제 방식의 한국의 민주화의 형태로서 우리가 복원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 내각제를 할 수 있는 매우 가능성이 높은 민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내각제를 하고 그 다음에 연방국가를 갖고 부정 연명 체제로 갔을 때가 우리가 땅도 넓고 우리가 큰 나라를 유지하고 했던 그런 거였지. 우리가 이 전제 왕권 국가로서 독재를 하는 왕권 국가에서는 우리가 매우 뭐냐면은 나라가 축소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에 우리가 한국의 연방이 지금 현재는 유라시아를 따라서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티벳,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그 다음에 내몽골, 내몽골, 그 다음에 동부삼성, 요능성, 길림성, 그 다음에 해룡성, 그 다음에 북한, 한국, 일본 이렇게 이제 제주도, 오키나와 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설명함과 동시에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는 고조선의 연방국가 형태가 마지막 보여준 우리 고대 국가의 내각제 형태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내각제 모델이 바로 가야 연명체의 가야 연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가야 문화권을 복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동북공정을 함에 있어서 가야 문화권을 복원하면서 무려 돈이 4천억 원이 들어갔으면서도 그 돈을 학자들이 나눠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저지른 이 교육개혁은 매우 심각한 정도였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가야연명체의 이 가야 문화권을 복원해야만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그 보루다, 디딤돌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옆에 있는 그 다음에 전남과 광주를 우리가 연대해서 경상남도, 부산, 울산과 더불어서 전남, 광주와 같이 힘을 합쳐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그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남북 먼저 이 팔도 연방국가를 만들 때 우리는 팔도 경계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이 먼저 내각제를 하고, 그 다음에 팔도 뭐냐면은 연방국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원래부터 연명부족 다민족 국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환단고기에 기록된 환단강력의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 때부터 우리는 다민족 부족 연명체라는 것이죠. 예, 내각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연방국가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순다 환인 때에는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해 대평원에서 황해 때에도 우리가 오방의 유전 행제를 가지고 있자는 것이죠. 우리가 오방의 유전 행제는 제가 말씀을 많이 했죠. D형, C형, 그 다음에 N형, O형, 그 다음에 Q형, 이렇게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방이라 그러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이제 방고 환인, 석재 환인, 배달 환웅, 당군 천재, 북부요, 남부요, 동해, 옥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삼한때도 다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마지막 뭐냐면 이 가야가 이런 조선의 뭐냐면 부족 연명체 국가 형태를 마지막 유지하다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정통 사상은 오방, 오령, 오제, 오행, 삼신 사상이라는 것. 삼신은 천지인 사상을 우리 삼신 사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전제 원근 국가의 그 후속인 이 대통령제를 끝장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제 원근 국가의 그 인접 안정 후에 뭐냐면 약 290년 동안에 노론의 권력 잡았을 때도 엉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35년 동안에 총독부가 가져온 총독 땅이 가졌을 때도 엉망이었고요. 그리고 해방 이후에 이승만에부터 지금 윤석열이까지 이 대통령제를 시행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를 이루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루지 못한 내용들은 앞으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대통령제의 방식을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우리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그 5공화국 5년 단임제의 대통령제를 지금까지 해봤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를 실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그 내각제 중심으로 연방국가 형태로 분권해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독일 스위스식 내각제로 뭐냐면 개헌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그래서 이 고조선 시대부터 해가지고 가야 시대까지 미완으로 끝난 이 내각제를 다시 살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 부산, 울산인 부울경은 대구, 경북과 결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구, 경북과 결별해야 되면 대구, 경북에서는 이러한 뭐냐면은 기본적인 속성이 그 전제 왕권 국가 형태로서 그동안에 그 일치 단결해서 자기들의 그 특권을 유지해 왔던 것은 사실이죠. 자, 그래서 현재 우리 국민의힘에 가 있는 정치인들은 모두 자기 결핍에서 이런 행태를 저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 있는 이 정치인들은 보면 매우 뭐냐면은 그 정신적으로 또 불안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기 결핍이 강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자기 결핍이 그 강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너무 가난하게 못 살아서 돈을 도둑질했다든지, 아니면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뭐냐면은 메가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기필코 뭐냐면은 판검사가 돼가지고 부정정의한 짓을 했다든지, 이런 자기 결핍이 있고, 아니면 친일 부역행 후손으로서 뭐냐면은 정당성의 명분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과거에 노련 후손으로 뭐냐면은 권력의 단맛을 본 뭐냐면은 일그러진 영웅이라든지, 뭐 여러 형태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결핍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힘 있는 자의 권력에 빌붙어 있는 아주 무식한 새끼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그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김무성이라든지 김태호, 홍준표, 김기현이, 하태경이, 조현태, 장재원이 뭐 이런 우리가 제가 불경에 있는 사람들만 제가 적어 본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불경의 하나의 기태다 이거죠. 태어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결핍을 욕망으로 내모은 전형적인 낭인 정치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결핍을 메꾸기 위해서 욕망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쫓아서 오늘 이 자리에 뭐냐면 한국을 그 민주주의를 망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출세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들을 보살피는 균형감이 있는 것이 이 정치죠. 그래서 정치는 균형성과 열정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지역 연구를 따라 출세를 찾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홍준표는 서민 중에 서민이면서도 또 우리 고향인 경남 창녕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어렵고 힘든 사람 편에 서서 길을 걸었으면 오히려 뭐냐면은 이 홍준표는 대통령까지 오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가 지역 연구를 따라서 그 영남에 묶이면서 지금 현재 발버둥 치고 있죠. 예, 그 길을 잘못 걸은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역 연구를 따라 출세를 찾아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키운 정치인들이 민주당 내부 분열로 인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말아먹은 자들이다 이거죠. 예, 여기에 예,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김대중이다 이거죠. 김대중이다 이거. 예,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사람은 알겠지만 과거에 민취업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양김이라 그래서 김대중과 같이 이렇게 함께 그 민취업을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물론 김대중이 그 탄압을 받아서 영국에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될 입장이었죠. 그래서 대통령 나온다고 하고 할 때 김대중은 정계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생겨서 뭐냐면 평화민주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을 만들고 전라도 당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라도 당을 만드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군사 정권에 맞서게 세가 약해서 이 김영삼 대통령이 바로 3당 합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과감한 결단이죠.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3당 합당을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된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987년대 양김의 분열은 바로 한국민주주의를 후퇴하게 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라갔던 가신들이 모두 변절했거나 김대중을 따라갔던 사람들 아니면 김영삼을 따라갔던 사람이 모두 변절했거나 지금 국민의힘에 가서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이와 이낙연이고요. 뭐 국민의힘은 다 그 대부분 그런 놈들이죠. 그래서 이들이 누리는 돈과 권력과 명예는 여름날의 소나기 물거품과 같다. 조선 후기 300년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즉 동민 중에서도 뭐냐면 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은 길과는 국권을 상실한 것이죠. 사대주의에 빠졌죠. 김대중과 김영삼 대통령도 민주화의 분열이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이 백기환이나 장주나 함석헌 뭐 기타 이런 분들이 비하면은 이들의 심지가 이제 강한 사람들이죠. 이제 그 민주화를 위해서 또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백기환, 장주나 함석헌 이런 사람을 비하면 오히려 김대중과 김영삼이 그 심지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정치는 아니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에 민주화의 상징적 대들보 정치인이 없었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박근혜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와 180석의 의석으로 개혁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한국의 민주화를 팔아먹은 오죽을 볼 때 난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박근혜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신 정권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후광으로 대통령까지 올라섰죠. 올라서고 난 다음에 최순실과 더불어서 뭐냐면은 탄핵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적폐의 세력들의 종지부를 찍을까 해서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 들어선 것이죠. 그러면서 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 때 180석이라는 의석을 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뭐냐면 기억하지 못한 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한국의 민주를 팔아먹는 오직을 볼 때 난 분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우리 한국에 뭐냐면은 이 그 대통령제 아래 소위 말하는 양당 체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바로 뭐냐면 한국의 기득권의 포로가 된 자들이구나. 이들은 전혀 뭐냐면 한국의 민주화를 개혁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여당에는 또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뭐냐면 다 그런 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을 우리가 냉정하게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비평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평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비평을 당연히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국의 민주화를 팔아먹은 바로 오적을 제가 그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뭐냐면 이낙연이, 그 다음에 국회의장 박병석이, 그 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이, 그 다음에 그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이렇게 오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일단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한국의 민주화를 뭐냐면 열망했지만 특히 전남과 강주 그 호남에서 뭐냐면은 국민들이 민주화 열망했지만 호남에 있는 그 토 세력들 해 가지고 번번이 뭐냐면은 그 당을 뛰쳐나와 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했던 이런 박지원이라든지 그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들 소위 말하는 뭐냐면 호남 토 세력들 해 가지고 그 번번이 뭐냐면 민주화가 걸림돌이 됐죠. 결론은 결국 한국의 민주화의 중심 세력인 우리가 호남 토 세력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좌절되었다. 거기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대해서 무죄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
결국 한국의 민주화 세력들인 저같이 이제 민주당 당원인 사람으로서 볼 때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대통령 중심제의 이 양당 체제는 이제 끝장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이제 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 진보 세력인 우리 모두 공동정부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의 큰 어른이지만 윤석열의 검찰 구태타를 용인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비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의 격동기에 불경의 민주화 세력들은 다시 한번 뭉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뭐냐면은 한국의 민주화를 기능할 수 있는 그 세력은 바로 불경에 있다. 그 다음에 부산과 전남과 뭐냐면은 광주가 대우각성해서 함께 뭐냐면은 어깨를 짚고 어깨를 나누면서 함께 뭐냐면 한국 민주주의에 기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들이라고 말하는 박지원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뭐냐면은 누렸던 정세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낙연이라든지 기타 박병석이라든지 기타 이런 사람들 이제는 은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뭐냐면은 결핍으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다 지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름날에 떨어지는 소나기에 물거품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가야문화권과 더불어서 전남과 광주의 새로운 뜻있는 그 민주화 세력들이 분열을 조장하지 않는 사람으로 뭉쳐서 단일 대우로서 뭐냐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정청래 그 최고위원이 박지원을 뭐냐면은 복당시키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매우 뭐냐면은 잘하는 일이다. 아주 그 용기 있는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아직까지도 호남이 가지고 있는 그 터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정청래 의원이 뭐냐면 그것을 공론하고 그것을 문제화시키고 그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분열의 씨앗을 남기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분열의 씨앗을 제공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동안에 호남을 매우 뭐냐면은 조심스럽게 비판해 왔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냐면은 그 민주화 세력들이 다 공동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지역 정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에서만큼은 공정과 정의가 판단 기준이 되지 그것이 뭐냐면은 지역이 기준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정치에서는 지역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고요. 정의와 공정하냐에 따라서 민주화가 민주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만 그 기준 잣대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 격동기의 불경의 민주화 세력들은 다시 한번 뭉쳐야 되고요. 또 더불어서 뭐냐면은 그 호남도 같이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의 시민들은 우리가 믿고 나는 갑니다. 불경이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이 있고요. 김영삼을 따라갔을 뿐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만드는 바람에 3당 합당을 한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 한국 민주화 세력들의 공동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불경 출신의 정치인들이 대구 경북 정치인에 길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빨리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계속 오래 있으면 멸문지화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여기서 국민의힘 빠져나오는 것은 머리 IQ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으로서 분단과 친일 반민족 정당인 것입니다. 이들은 멀지 않아서 속속히 뭐냐면 그들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불경 국회의원들과 관료들은 하루빨리 가문을 더럽히지 말고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산업화 부태타, 신군부 부역한 자, 친일 부역자로 반민족자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제가 가장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좀 있죠. 그 중에서도 조경태라든지 윤석열이라든지 김한길, 예, 뭐 여기에 박지원, 그 다음에 이낙연,
뭐 이런 사람들, 예, 이 비겁하고 비류하고 비열한 불경의 끝판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불경의 시민들이여 단결하고 현명하게 이들을 내쳐야 합니다. 불경뿐만 아니라 호남, 불경 시민들이여 단결하여 현명하게 이들을 내쳐야 된다 이거죠. 한국의 민주화는 불경이 대구 경북과 결별함으로써 한국의 민주주의가 해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야 문화권은 고조선의 마지막 정치제도이고 가야 연맹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런 그 연방국가 형태를 갔을 때가 우리가 나라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야는 비록 AD 562년인가 3년인가, 예, 562년에 신라 진흥왕 때 망하게 되었지만 그 뿌리 문화는 현재 한국의 불경 깨어있는 민주시민의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경은 한국 민주주의 보루다 이거죠. 전남 광주는 이낙연이가 다 망쳐 놓았다 이거죠. 전남 광주는 이낙연이가 다 망쳐 놓았다. 박지원도 들어가야지. 박지원도. 예. 박지원, 이낙연이가 다 망쳐 놓았다 이거죠. 이들 방해꾼들이 지금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변질한 자들이죠. 한국의 민주화의 분열은 김대중의 민주화 분열 세력의 역공작 단초가 되었고요.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한계를 보여준 지난 100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들을 냉철하게 뭐냐면 비판하는 이유는 지난 100년 동안에 이들이 민주화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화를 하지 않고 그들이 뭐냐면은 호남 토세력으로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걸머쥐고 민주화 세력의 민중들을 뭐냐면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화 세력의 동지를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과 이낙연이 아무리 출세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이들은 처단 대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 한계를 보여준 지난 100년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리가 독일 스위스식 사회민주주의 내각제를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의 선거 제도로서 우리가 연방 형태로 나아갈 때 우리 한국의 영광을 역사 속에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호남과 불경이 깨어있는 민주화 세력들이 대동단결합시다. 한국의 노동자의 단결하여 자본의 폐단을 바로잡읍시다. 불경은 한국 노동자 기업사의 최종 빵카죠. 빵카. 예, 불경이 움직이면 이 나라 다시 동북아의 주인으로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불경의 민주화 세력들이